자,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다 같이 만나고 참 좋은데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에 물가가 워낙에 올라서 세뱃돈도 좀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적정 세뱃돈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신사임당님이 등장한 이후로 굉장히 기본적으로 세뱃돈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기본 단위가 된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죠. 그리고 예전보다 예. 이제 자녀들이나 조카들도 굉장히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늘 고민이 되고요. 저도 이제 끝나고 가서 내일 줘야 하다 보니까 네. 적정 금액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또 통상적인 설 세뱃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뭐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매년 반복적으로 그 많은 돈을 준다거나 하면은 좀 세금을 매기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앞선 질문처럼 이제 적정 세뱃돈으로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다른 고민으로 증여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재산을 무산히 이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로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조사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관습적으로 주는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했던 통상적인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건데요. 네. 거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는 한 뭐 10만 원 내외, 몇만 원 내외의 어떤 세뱃돈은 당연히 이제 증여세에 해당이 안 될 거고요. 네. 다만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혹시라도 이르거나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정도면은 좀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소위 말해서 그것도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세무당국에서는 실질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수증자랑 증여자, 즉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그리고 수증자와 증여자의 재산과 수입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통념적으로 맞는지를 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몇만 원, 수십만 원짜리 세뱃돈은 당연히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고 예. 만약에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백만 원이나 그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10년간 약 2천만 원, 미성년은 성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의 비과세의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세뱃돈을 현금 대신에 코인, 뭐 주식, ETF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금액이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그런 증여인 경우에는 그 증여 당시에 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 마찬가지로 정말 한 두 주 정도를 그냥 소위 선물로 주는 것들은 증여라고 보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금액이나 어떤 규모가 굉장히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판단하게 되고 금전이 아닌 모든 재산은 사실 금전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 과세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준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